브루클린 아파트에서 중국계 여성과 3살, 5살 자녀가 괴한으로부터 망치로 공격을 당해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맨하탄 전철에서 괴한이 52세 남성의 머리를 칼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화 대상 아파트 중 약 5%의 4만여 채가 비어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도장이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달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계 여성과 자녀 2명이 괴한의 망치에 맞아 여성은 숨지고 자녀들은 사경을 헤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 브루클린 선셋파크의 한 아파트 침실에서 괴한이 망치로 43세 중국계 여성을 공격, 숨지게 하고 5살 아들과 3살 딸 등 자녀 2명에게도 망치를 휘둘러 목숨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911 신고를 받고 출동, 범죄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괴한을 체포했으며 주택 2층 침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여성과 자녀 2명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47세 중국계 리용이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9세 아들과 거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NIU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여성은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인은 망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9살 난 아들은 다른 방에 있어 다행히 화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은 용의자가 사망한 여성과 서브리스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고 전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맨하탄 전철에서 괴한이 52세 남성의 머리를 칼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4일 새벽 2시 15분경 맨하탄 타임스퀘어 방향 1번 전철에 탑승한 가운데 한 승객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전철이 타임스퀘어역에 도착할 시점에 용의자는 이 남성의 머리를 칼로 수차례 찌르고 도망쳤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다행히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피 묻은 흰색 티셔츠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화 대상 아파트 중 약 5%인 4만여 채가 비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저소득층 주거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발표한 렌트 안정화 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렌트 안정화 대상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약 86만 3천 채이며 이 중 약 4.9%에 달하는 4만 2천 채는 임대되지 않은 채 비어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2만 5천 채는 지난해부터 비어있는 상황이며 1만 3천 채는 주인이 2021년과 2022년 2년째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세입자를
렌트비를 받지 않고 비어있는 렌트 안정화 아파트는 맨하탄이 14,000채로 가장 많고 브루클린이 11,200채, 퀸즈가 9,000채, 브롱스가 7,800채,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421채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월 평균 렌트비는 맨하탄이 $1,795, 퀸즈가 $1,755,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1,654, 브루클린이 $1,576, 브롱스가 $1,371로 일반 아파트보다 렌트비가 훨씬 적습니다.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공실률은 지난 2021년 약 6만 채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렌트 안정화 아파트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어있는 렌트 안정화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랜로드들이 1년 인상률이 3.0%에 그치자 수리비 등 각종 비용을 고려 아예 비워두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도장이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달 기념 행사를 열고 한인사회에서 묵묵히 이웃을 돌본 3개의 단체에 기금을 전달합니다.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도장을 창립한 장순길 관장은 23일 본 방송사를 방문해 9월 23일에 개최 예정인 33주년 기념 행사에 한인사회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장 관장은 도장 30주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어서 지난 몇 년 동안 행사를 열지 못한 관계로 33주년을 보다 뜻깊은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장 관장은 올 행사를 통해 뉴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선교회, 사랑의 집, 뉴저지 미랄 선교단 등 세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부를 제가 돈 있어 기부를 한다는 것보다 그분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쑥 들어왔듯이 거기 강당실로 쫙 이제 앉게 돼 1,500명이. 그러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 홈레스 하시는 분 목사님이 뜨신다. 그러면 다 그분 영상만 뜬다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분만 영상을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걸 저는 어떻게 보면 제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계속 알려왔어요, 실은. 3만여 명 이상의 학생들과 제자들을 배출한 장스타 태권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 관장님과 30년 이상 함께한 제자 5명에게 행운의 금발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장 관장은 지난 33년 동안 장스타 태권도를 운영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자신을 믿고 따라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년 된 사람 5명을 제가 그 행운의 금으로 만들었어요. 5명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요새 말로 이렇게 배반한다는 그런 거 없이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죠? 살아오면서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그 사람들이 뭐 제자들이 도장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변함없이 그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장 관장은 태권도는 싸움을 잘하기 위해 배우는 무술이 아니고 예를 배우는 것이라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항상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스타 태권도장이 모든 학생들에게 태권도의 정신과 예절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 과목이 있다. 디스플린도 있고, 컨센트레이션도 있고, 컨트롤도 있고, 컨피던스도 있고, 셀프 디펜스 다 그런 과목이 있어서 우리가 한 고를 올라갈 때 블랙벨트를 받는 거지 뭐 키킹을 잘하고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그건 무비에 대한 거지 마셜아트 그런 돈은 이제 그런 건 아니다 하니까 와서 교육이죠. 교육을 받고 잘 받아서 이제 가정에 가서 잘 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또 선생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도장 창립 33주년 기념 행사는 9월 23일 오후 6시 뉴저지 로다이에 위치한 펠리시안 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어젯밤 공화당 대선 후보 1차 토론회가 열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빠지면서 맥 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1차 토론은 공화당 경선 규정 등을 중족한 8명의 후보가 참석,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지만 트럼프가 참석하지 않아 국민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고 정책 토론이라기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가 쟁점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시도 등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가 당선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기업인 라마스와미,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 6명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에사 허친슨 전 알칸소 주지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뒤늦게 반대 입장을 밝혀 이들 2명은 토론회 청중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마스와미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며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옹호하며 일찌감치 친 트럼프 색채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라마스와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에게도 동의를 요구,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연방정부의 검찰권 등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2021년 1월 6일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해 디센티스 주지사는 대선 결과 발표 당시 본분을 다했다고 평가했으며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크리스티 전 주지사 역시 펜스 전 부통령이 올바른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오는 28일부터 N노선과 R노선의 주중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MTA는 22일 오는 28일부터 N노선, R노선의 주중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중 배차 간격이 약 10분에서 8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NR 노선 승객들은 전철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항의해왔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시작돼 맨하탄과 퀸즈까지 연결시키는 NR 노선은 평일 근무 시간 배차 간격이 8분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평균 4분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MTA는 28일부터 열리는 2024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 앞서 25일부터 경기 일정 종료 후 7번 전철의 맨하탄 방향 운행을 5회 추가하고 펜스테이션과 그랜드 센트럴역, 그레인넥 역에서 각각 윌리지 포인트 역으로 직행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를 증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안전운항, 연료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승객을 대상으로 몸무게 측정에 나섭니다. 대한항공 측은 김포공항 국내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휴대 수화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국토부가 지난 2006년 제정한 항공기 중량과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서 항공사들이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에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이 기간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용 수화물과 함께 몸무게를 재게 될 예정이며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지만 측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이 급격하게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이례적으로 한인 영주권 취득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시민권 취득자는 아주 소폭 감소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이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16,1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 회계연도 12,351명보다 31% 늘어난 것으로 팬데믹 기간 중 영주권 심사 등의 업무가 중단됐다가 정상화되면서 영주권 취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인 영주권 취득자의 64%에 달하는 1,338명은 취업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반면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자의 26.5%가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과는 극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또 2022 회계연도 동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는 14,880명으로 2020년보다는 31% 늘었지만
하지만 2021년보다는 0.7% 줄었습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가 4,2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은 1,437명, 뉴저지는 1,290명으로 뉴욕, 뉴저지를 합쳐도 약 2,700여 명으로 캘리포니아의 65%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대도시 권역별로는 뉴욕, 뉴아크, 저지시리 등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2,578명의 한국 국적자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미국 제조업의 투자금이 몰렸지만 전체 대미 외국인 투자는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대미 외국인 투자의 주요 지표가 2021년보다 다소 줄었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투입한 수천억 달러가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을 늘리지는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기업 인수를 제외한 대미 외국인 직접 투자의 3분의 2는 제조업에 집중됐으며 이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외국인 직접 투자 중 제조업 비중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국적 기업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긍정적 신호라고 해석했고 유럽과 다른 선진 7개국보다 제조업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미 외국인 직접 투자의 전체 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제조업에 투자가 집중이 되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력난으로 임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연방 최저임금제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미 전역에서 연방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를 받는 노동자는 6만 8천 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미 노동자의 0.1%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 시간당 7.25달러의 최저임금을 정한 뒤 14년째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물가 상승조차 반영하지 못한 의미 없는 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직장의 대표주자로 불렸던 유통업체 월마트도 시간당 최소 14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의 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또 뉴욕주 최저임금은 14.2달러,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15.5달러이며 뉴욕시 등 개별 도시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높은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실질적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것은 팬데믹 이후 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 기준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물가가 매년 치솟고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최대 9%까지도 올랐음을 감안하면 14년 동안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은 것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모기지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폭등하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모기지 수요가 28년 만에 최저로 감소했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는 계절 조정 지수를 감안한 지난주 모기지 신청이 전주보다 4.2% 감소, 1995년 4월 이후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30% 급감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기지 신청이 급감한 것은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금리 평균 이자율이 전주 7.16%에서 7.31%로 상승하며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체 리얼터닷컴은 지난달 말 기준 주택 매물이 1년 전보다 9% 이상 줄었고 특히 팬데믹 이전의 통상적 수준보다는 무려 4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6월보다 2.2% 줄어든 407만 건이며 이는 1년 전보다 16.5% 줄었으며 2010년 이후 가장 매매 건수가 적은 것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어제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키로 결정, 기준금리가 3.5%로 묶였으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최대 2%에 달해 유효자금의 미국 쏠림이 심화되면서 환율이 1,300원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어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했으며 신원 확인용 사진을 촬영한 뒤 $15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연방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훔친 $5억 7천만 상당의 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지난해 8월 8일 가상화폐 기업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데 이어서 어제 이 업체의 공동 창업자 한 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대표작 올드보이가 미국에서 20년 만에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해 닷새 동안 $88만 벌어들이며 박스오피스 1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LA, 지난 5월 뉴욕에 취항한 에어 프리미아가 오는 12월 31일 인천 하와이 노선에 신규 취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롱아일랜드 햄스테이드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엑십 15 인근에서 72세 남성이 뱅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뉴저지주 뉴브런스윅 소재 로버트 우드 존슨 대학병원 간호사 1,700여 명이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내걸고 4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5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39분입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기업 키스그룹에서 어르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고자 제2회 공경의 날을 마련했습니다. 풍성한 만찬과 흥이 넘치는 이번 행사는 9월 22일 금요일에 오전과 오후 2번에 나누어 열립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 머레이힐역 먹자골목 오픈스트릿에 마련된 키스그룹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2배 더 풍성해진 키스그룹의 제2회 공경의 날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 이상으로 8월 2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